여러분, 논어의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공자가 남긴 리더십의 최종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죠. 논어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도 모든 걸 마무리하는 바로 이 마지막 한 문장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 문장이 사실상 논어 전체를 꿰뚫는 열쇠거든요. 자, 여기에 한번 푹 빠져들어 보시죠. 자, 그럼 공자는 이 위대한 지혜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먼 과거, 바로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성군들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공자가 보기에 이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를 핏줄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줬다는 거,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한 책임감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특히 탕왕과 무왕이 입을 모아 했던 이 말, 백성의 잘못은 전부 내 탓이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공자는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럼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단순히 권력만 휘두른 게 아니었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주고, 대가 끊긴 가문을 일으켜주고,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현대의 리더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는 이 거대한 원칙들을 아주 실용적인, 말하자면 리더를 위한 실전 지침서로 만들어 제자인 자장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장이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정말, 이건 그 자체로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공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5가지 아름다운 덕, 오미는 반드시 실천하고 4가지 추악한 악덕, 사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요. 자, 그게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5가지 미덕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리더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은혜롭되 낭비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에게 이익을 주되 나라의 국가는 낭비하지 말라는 건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원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정부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윈윈 전략인 셈이에요. 이렇게 공동의 목표가 뚜렷해지면 두 번째 미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수고롭게 하되 원망이 없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더라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이 왜 딱 적기인지 모두가 납득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의 마음가짐에 대한 겁니다. 뜻을 추구하되 탐욕이 없다. 리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다른 자잘한 욕심에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목표 자체가 숭고하니까요. 이런 리더는 굳이 폼 잡지 않아도 저절로 권위가 생깁니다. 이게 네 번째,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다는 건데요. 상대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 거기서 진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만드는 권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위험은 결코 사람들을 겁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않다. 막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그리고 상대를 향한 집중력만으로도 무게감과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품격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반대로 리더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함정은 뭘까요? 공자는 이걸 사악, 즉 4가지 악덕이라고 불렀는데 한번 보시죠. 이 4가지 악덕,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불공정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그냥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점이에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벌 주고
예고도 없이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이게 바로 최악의 리더십, 나쁜 통치의 본질이라고 공자는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 관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 공자는요,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딱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결국 위대한 리더, 더 나아가 이상적인 인간, 즉 군자가 되기 위한 최종 조건은 딱 세 가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죠.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논어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먼저 명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명은 그냥 운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 세상에 돌아가는 거대한 도덕적 원리를 뜻합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한 인간의 인격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그 토대 위에는 기둥을 세워야겠죠? 그게 바로 예를 아는 것입니다. 예라는 건 그냥 복잡한 격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행동 규범이죠.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두 발 딛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알아야 한다. 이건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라는 뜻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의 표면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감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성군들의 책임감에서 시작해서 리더가 갖춰야 할 미덕과 악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지혜까지 논어의 마지막 장은 정말 엄청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자, 2500년 전의 이 가르침들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